지금 세상을 보면요. 전쟁, 에너지 위기, 공급망 붕괴, 온통 위기 신호로 가득하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말이죠. 주식 시장은 너무나도 평온하다는 겁니다. 마치 남의 나라 얘기인 것처럼요. 어쩌면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새로운 경제 구원자, 바로 인공지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나쁜 소식들과 시장의 반응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괴리가 있거든요. 원유 가격이 치솟고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데도 시장은 그냥 어깨 한번 으쓱 하고 말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 카이라 스켈런의 말처럼 시장이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요. 이 모든 나쁜 소식들이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아예 의도적으로 판단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태평한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러다 갑자기 옛날 구원자들은 왜 사라졌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새로운 구원자 AI 풋이 뭔지, 또 그 치명적인 약점은 뭔지 분석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 그 구원자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시장은 위기가 터질 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구해줬던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바로 걱정 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결국 구원받을 거야. 라는 강력한 믿음이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패턴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팬데믹까지.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어김없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금리 내리고 돈을 그냥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시장은 위기는 곧 기회고 정부는 언제나 우리 편이구나, 이걸 학습하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그린스펀 풋이라고 합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이름에서 따온 건데 쉽게 말해서 시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연준이 항상 받쳐줄 거라는 그런 암묵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지만 투자자들한테는 거의 국가보증 보험 같은 거였죠. 위기 오면 연준이 구해줄 테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와, 싸게 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게 든든했던 우리의 옛 구원자, 즉 연준의 구제 능력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과거의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옛날 구원자들, 그러니까 연준이나 정부는 지금 두 개의 아주 큰 족쇄에 묶여 있어요. 첫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서 예전처럼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시장 구하려다가 물가 폭탄을 터뜨릴 수 있으니까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둘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랏빚이 너무 많아서 팬데믹 때처럼 돈을 마구 풀기가 힘듭니다. 그야말로 손발이 다 묶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이 안 먹히니까 시장이 잠시 타코 같은 좀 엉뚱한 이야기에 기댔던 적도 있어요. 트럼프는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이다 같은 정치적인 서사에 기댄 건데 이런 이야기가 공급망 문제나 금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시장은 진짜 새로운 구원자를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이 찾아낸 새로운 구원자. 그게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믿음이 정부와 연준에서 단 하나의 기술 AI로 완전히 옮겨가는 정말 엄청난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AI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믿음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AI 주도 기술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에는 한 12%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를 훌쩍 넘어요. 이건 말 그대로 시장 전체의 운명이 이 몇 개 회사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베팅의 규모요? 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7천억 달러예요. 2026년까지 단 4개의 거대 기술 기업이 AI 인프라에 쏟아부을 거라고 예상되는 돈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미래 전체를 AI에 걸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AI 푸시라는 새로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믿음을 합친 건데요. 첫째, AI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 전쟁이 나든 에너지 위기가 오든 어떤 경제 위기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둘째, 혹시라도 AI 산업 자체가 흔들리면 정부가 손발이 묶여 있더라도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줄 거라는 믿음입니다. 과거 연준을 향했던 그 믿음이 이제 고스란히 AI로 옮겨간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모두가 믿는 이 새로운 구원자 AI가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애써 무시하고 있는 바로 그 현실 세계의 위험에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믿음에는 정말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AI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AI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둘째, AI의 심장인 반도체 칩은 굉장히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어요. 셋째, 이 칩들은 또 대부분 대만 같은 몇몇 지역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넷째, 이 모든 건 해상 봉쇄 같은 지정학적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한마디로 뭐냐? AI는 시장에 지금 괜찮아 하고 무시하는 바로 그 에너지, 공급망, 지정학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에너지 문제는요, 이 차트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미국 전체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5년 만에 4%에서 12%로 무려 3배나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외면하는 에너지 위기가 진짜로 닥치는 순간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한 구원자 AI가 가장 먼저 셧다운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나 약점이 많은 구원자에게 우리 경제의 운명을 전부 맡겨도 괜찮은 걸까요? 이제는 이 새롭게 집중된 위험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을 좀 줄여보자는 일종의 정책 보험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모델 만드는 회사랑 데이터 센터를 소유한 회사를 분리해서 위험을 나누자는 제안도 있고요.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정부 돈으로 AI 기업을 구해주게 된다면 그 대가로 국민들이 그 회사 지분을 나눠 갖게 하자는 아이디어들 있죠. 지난 40년간 시장은 늘 구원받을 거라고 배워왔죠. 예전엔 연준이었고 지금은 AI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철석같이 믿는 그 구원자 자신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정말 그때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